자, 290페이지 밑에 보시면 5번에 중개보수 실비 영수증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영수증이라는 개념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수증을 따로 발행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중개보수 영수증은 없다는 거. 그다음 오른쪽에 중개보수는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년 1천에 형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실 건데, 이번 시간에 보실 건데, 금지 행위라는 거에 걸려요.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으로는 개공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만약에 소공이 우리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자격, 정지처분 뭐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공법상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간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거기 이제 그 첫 줄에 보면 이런 말, 아니 그 판례 제목에다 채색하죠. 판례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약간 채색, 그 굵어지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채색하면 할 건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아야 한다? 무효. 근데 이게 전부 아니면 일부? 일부. 뭐만? 한도액을 넘어가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93페이지 오시고 5번 주제 5절의 금지행위. 여기도 우리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여기도 매년 2문제가 출제됩니다. 내용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형벌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용 하나, 형벌 하나 해서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일단 내용을 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 등은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할게요. 개공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각호의 행위라는 것이 7개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누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그러면 그 등 안에는 누구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소공도 포함되고 중개보존까지 싹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1호부터 보면 중개대상물에 무슨 업을 하지 말래? 매매업 하지 말라는 얘기고, 매매업에다가 채색하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면서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등록 개공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알면서 이제 그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하거나 뭐 이런 것을 금지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거기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에다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초과하여 뭐 받는 행위? 금품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품은 뭐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4.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있는데, 거기는 거짓된 언행이랑 그 밖의 방법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거짓된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 부작위에 의한 금지행위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왜 금지행위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런 의미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4호까지가 형벌이 몇 년 몇 천이냐면요.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예. 이게 4호까지가 1년 1천. 왼쪽으로 묶어가지고요. 4호까지 1년 1천 한번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5, 6, 7 왼쪽으로 다시 묶고, 5, 6, 7, 5가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 일단 형벌은 꼭 나옵니다. 몇 년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왜냐면 똑같은 금지행위인데
하나는 1년을 1천, 하나는 또 3년 3천이라서 섞어서 출제하는 거를 또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5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해 있는 증서, 거기 증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혹은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업에도 채색 한번 할게요. 질문: 1번 매매업과 5번 매매업은 다른 매매업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1번은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고 5번은요. 증서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라서 증서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게 더 세요. 제재가. 5호 의뢰인과 뭐 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렇죠? 예,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뭐 이런 것들이 금지 행위에 들어가고. 7번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뭐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조장하는 행위. 그래서 투기 조장하는 행위에다가 또 이렇게 채색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지 행위가 7개가 있는데요. 그 7가지 금지 행위를 제가 칠판에 한번 좀 적어가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약을. 금지 행위 1호가 뭐였냐면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었죠. 예, 매매업. 예, 그럼 우리는 무슨 업을 하면 안 된다고? 매매업을 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매매업 말고 다른 건 돼요? 예, 뭐 중개업을 하는 거지. 예, 우리가 중개업을 하라고 그랬지 매매업을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중개업 하는 거지 매매업 하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 협력하는 행위. 이거를 금지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사정을 알았다를 뭐라 그래? 악의. 응? 알았다. 몰랐으면 선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알면서 얘랑 협력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죠? 네, 누구를? 그 협력한 합법적인 개공을. 네, 그래서 불법적인 중개업 영위자하고는 뭐 하지 말래? 협력하지 말아라.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만 협력해야 돼? 합법적인 개공들하고만 협력을 해야지. 그죠? 네, 그런 개념이고. 3호가 뭐였냐면 금품을 뭐해서? 초과해서 뭐 하는 행위? 수수하는 행위. 이 금지 행위가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3호 중요하고요. 금품, 초과, 수수. 요거는 3개를 다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품이라고 하면 금품. 이거 금자는 무슨 금자예요? 쇠금자. 품자는 물건 품자. 예,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좀 써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금품은 금이 요즘 말로 하면 돈이잖아. 품은요 물건. 예,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금품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받으면 어때요? 행운의 열쇠 같은 거 받으면 어때? 대개 행운의 열쇠를 뭐로 만들어주죠? 금으로. 그럼 딱 걸리는 거지 뭐. 그렇죠? 꼭 금으로 안 만들어도요. 뭐 은으로 만들었다 해도 마찬가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초과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한도 초과. 네, 그래서 이건 법정 한도를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이거를 초과라고. 그럼 법정 한도까지는 받아도 되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수는 받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수수. 근데 이거 여기 몇 개의 예들을 한번 좀 적어 볼 건데 이게 수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단어들만 쭉 적어 볼게요. 약속, 요구,
소재기, 반환, 수표, 부도, 무효수표, 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걸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거예요.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 하나씩 볼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수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금품을 초과 수수하기로 개공과 의뢰인이 약속을 했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건 안 받은 겁니다. X는 뭐가 아니라는 거지?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구. 약속한 대로 줘라고 요구를 했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 안 받은 거야. 아직 미수. 그 다음에 안 준다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야. 소제기. 왜 안 줘? 너 약속한 대로 줘야지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왜? 안 받았으니까. 소송만 제기했지. 그 다음에 반환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받았다가 돌려준 거야. 왜? 초과된 거라서 받았다가 돌려준 거야. 수수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한 거로 봐야 돼. 자, 이건 왜 한 걸로 봐야 될까요? 받았으니까. 그럼 이건 처벌한다는 얘기네. 동그라미는 처벌을 해요. 그래서 돌려주어도 처벌을 한다. 이해되죠? 돌려주어도 처벌을 한다.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부도난 거야. 응?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났다고. 근데 그 수표를 받을 때 그 수표가 이제 그 부도난 게 아니라 원래는 유효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도가 난 거야. 그 수표의 액면가는 금품을 초과해서 발행된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초과 수수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한 거로 봅니다. 왜냐면 받을 때는 유효했고 나중에 부도난 거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받으면 이미 부도난 수표를, 이미 부도가 났으니까 그 수표는 이제 무효잖아. 종이 쪼가리잖아. 그걸 받은 거야. 이건 안 받은 거라고. 왜? 그건 수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 받은 거니까. 이런 개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차고가 이제 우리 본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었고요. 얘는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고, 이 차고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개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뭐하고 뭐로 나눠지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체계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본 대로. 그런데 이거를 주택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뭐로 계산해서 받아버린 거야? 상가로, 주택 외로 계산해서 받아버린 거야. 그럼 많이 받은 거지. 근데 그거를 욕심이 나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몰라서, 뭐를 일으켜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거는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받은 거. 그럼 처벌해? 처벌하지 않아? 이건 처벌해. 이거는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는 신중하게 잘 받아야 돼. 그런 거죠. 옛날에 저 고대에 구로병원이 되게 큰 병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병원인데 구로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가지고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환자가 있었고 동시에 이제 그 간을 절제해야 되는 간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수술장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수간호사가 그거를 차트를 바꿔버린 거야. 일부러 바꾼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요? 착오를 일으켜서. 이제 외과의가 2명이 동시에 들어간 거야. 수술장이 큰 병원이니까. 해가지고 간 잘라야 되는 사람은 왼쪽 다리 자르고 왼쪽 다리 잘라야 되는 사람은 간 잘라버린 거야. 이게 신문에도 크게 9시 뉴스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붙여줬겠어요? 그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 해서 이제 뭐 보상 받고 어쩌고 했겠죠.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야 이거 없던 걸로 취소할게. 취소할 수 없어요. 그건 이거 절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지가 뭐냐면 무슨 언행 절대 하면 안 돼? 거짓 언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우리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거짓된 언행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작위라고 해. 작위. 그러면 그 밖의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부작위.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우리 그럼 어쩌라고요? 사실대로 말해줄 의무가 있는데 말 안 해줘도 우리 금지행위가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해도 금지행위야.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사실대로 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요거까지가 형벌이 아까 몇 년, 몇 천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1년 1천의 형벌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1년 1천. 일단 형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금지행위가, 뭐예요? 증서. 그죠? 예, 증서 매매업. 예. 여기서는 매매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증서가 중요한 거지. 예. 그럼 여기서 증서에 대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청약, 예금, 증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장 같은 거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 그런 것들을 매매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거래도 안 되고 매매업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세게 처벌하죠? 이거 몇 년 몇 천으로 처벌하는 거야? 3년 3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새기시면 되겠어요. 중개 대상물도 매매업하면 안 되는데 증서는 당연히 안 된다. 이건 중개 대상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업해도 안 되고 중개업해도 안 돼? 예, 이런 거 다 안 돼. 매매업, 중개업 다 안 돼. 증서는 아무튼 절대 우리 거래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정도 기억하실 거고요. 6번째 우리 금지행위가 뭐죠? 직접 거래랑 쌍방 대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좀 중요하고 그래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러면 직접 거래는 누구랑 거래하는 게 모두 직접 거래예요? 예, 의뢰인과 누구가? 개공이, 그죠? 예, 의뢰인과 개공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해요. 의뢰인과 개공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고? 직접 거래라고 한다. 의뢰인과 개공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손님이 좋은 물건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급매로. 그럼 사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사면 직접 거래도 아니고 좋은 물건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개공이 아닌 걸로 하면 되잖아요. 예, 어떻게 아닌 걸로 할 수 있냐면 배우자 명의로 거래한다든지 또 하나는 다른 개공의 그 중개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해서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배우자 혹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예. 이 자리에 배우자 말고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뢰인이 갖고 왔는데 개공이 자기 뭐 형제 자매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돈이 내 돈이라고 가정하고 형제 자매 이름으로 만약 물건을 샀다면 뭐에 걸려요? 명의신탁에 걸려버려. 직접 거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꼭 내 이름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누구 배우자나 혹은 다른 개공. 그럼 배우자는 왜 내 돈인데 배우자 명의로 해놔도 돼? 응? 배우자 상호간에는 뭐에 적용이 없어. 명의신탁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끼리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정혼 배우자를 말해. 지금 사귀는 단계는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혼도 안 된다고 법정혼 관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양쪽을 대리해서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를 쓸 때 매매계약서를 쓸 때 매도 매수가 안 나타나는 거야. 에? 매도인 바쁘다 그러고 매수인도 바쁘다라고. 근데 계약서를 누구 혼자 쓰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아무도 없는데. 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 범죄로 봅니다. 이거 하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예, 왜 그렇게 못하게 하냐면
어느 한쪽에 뭐 하거나 뭐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대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일방 대리는 허용됩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대리하는 거. 네, 일방 대리는 가능해요. 쌍방을 대리하지 말라 그랬죠. 일방을 대리하는 거는 허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투기를 뭐 하는 행위? 조장하는 행위. 자, 우리는 투기를 하면 그게 금지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투기하는 건 어디까지 그냥 투기야. 투기를 뭐 하는 행위? 조장하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해? 금지행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미등기 전매를 한대. 그죠? 미등기 전매한다는 건 뭘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세금. 그러니까 이 세금 빼먹는 행위가 투기잖아. 그러면 이 미등기 전매를 뭐 하는 거? 조장. 이렇게 하게 되면 미등기 전매는 누가 한 거지? 당사자들이. 그럼 얘네들은 투기를 한 거야. 근데 조장은 누가 한 거지? 개공이. 그럼 개공도 처벌한다는 거야. 저 투기 조장하는 행위로. 이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투기를 한 거지. 이건 투기. 이 조장이 금지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투기를 하지 말래, 조장을 하지 말래. 조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투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 그거는 이제 관계법규에서 처벌을 받아요. 이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배워야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에 배울 거예요. 등기법 시간에. 그 등기 관련해서 등기 특별주시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 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3년 3천이다. 형벌로만 따지면 얘가 중요해. 형벌로만 따지면 3년 3천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 나올 때 3번하고 6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들 좀 알고 계시고요. 뭐 그런 정도 보시고 297페이지 잠깐만 가볼게요. 297페이지. 거기 하단 사례에 보니까 이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상호가 어찌 차주오리까라는 상호가 있었어요. 예? 이 실제 사건이에요. 술집이야, 술집. 예, 그러니까 안중근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중개한 거야. 이 술집인데, 근데 보증금 얼마에? 2천에 월 60만 원의 임대차를 한 거야. 그리고 권리금은 얼마? 3천만 원. 그러면 대충 이거 상가입니다. 상가. 예, 따져보세요. 보수가 얼마인가? 최고로 따지면 10초 드릴게요. 10초. 2천에 60. 144만 원? 그 정도 되겠다. 144만 원. 그럼 144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천 더하기 월 6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환산보증금이 8천이잖아. 8천 곱하기 0.9 상가니까. 예, 해서 한쪽에 받을 수 있는 게 72만 원. 양쪽 받으면 144만 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중근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얼마를 받아버렸냐면 200만 원을 받았어. 예? 안 되는데 받았다고. 그래서 받아서 영수증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신고를 한 거야. 이제 너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이걸 금품초과수수로 보고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린 거야. 왜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릴 수 있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금지행위는 절대적, 상대적 취소가 가능한 행위니까 이 상대적 취소라는 게 뭐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면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업무정지 몇 개월을 내렸냐면 6개월을 내린 거예요. 이 안중근 공인중개사 억울했겠죠? 뭐가 억울했을까요? 권리금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로 영수증을 어떻게 이렇게 써줬냐면 컨설팅 비용 및
중개보수 명목으로 이렇게 200만 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준 거야. 대충 이해되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소를 제기해서 1심. 원고 승소. 원고 승소했다는 건 누가 승소했다는 거야? 그 개공이 승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뭐라는 거야? 업무정지 취소. 그래서 승소했어. 개공이 2심 승소, 3심 승소.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되지 않으니까 너 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업무정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는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 네,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었기 때문에. 뒷장 넘기시면 이제 4번에 그 거짓된 언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공이 거짓된 언행 한 번도 안 해요? 아니면 매일같이 하고 살아요? 매일같이 하고 살잖아. 근데 그때마다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서 어떤 거짓말만 처벌할 거야?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말. 그럼 중요사항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일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서 그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1번 판례 1번 판례에 보면 1번 판례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이라는 말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가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예, 가격. 2번 판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매수 가격과 매수 당시의 시가 뭐 이런 말 나오죠. 시가에다가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3번 판례에 보면 서로 짜고 매도일의 가액을 숨긴 채 무척 높은 가액으로, 그러니까 가액에다가 매도일의 가액 있죠, 가액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사항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럼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중요한 거라는 게 뭐야? 돈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돈 같은 거 속이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면 뭐로 보겠다? 금지 행위로 보겠다라는 거. 돈 말고 다른 거는 뭐 좀 속여도 됩니까? 일부? 뭐 예를 들자면 학군이 좋아요 물어봤어. 그럼 좋다고 해야지 뭐. 예, 안 좋아요 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사겠어? 예, 그런 거. 학군 좋고 나쁘고는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해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해는 또 잘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작은 아들 다니는 학교도 작년, 재작년은 서울대 한 명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명이나 갔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학군이 그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긴 한데 그 해에 들어오는 애들의 그 자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학군 좋아요 나빠 이런 건 되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아무튼 그 대신 뭐는 절대 속이면 안 돼. 돈에 대해서는 절대 속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 쌍방대리 관련해서요. 예, 뒷장을 좀 잠깐 넘겨보면 거기 2번 판례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2번 판례를 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업법 예전법이죠. 15조 5호에서 개공이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개 의뢰인에는 채색을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 까지 채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랑 거래하는 게 직접 거래라 그랬지?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 근데 의뢰인이 직접 안 나타나고 의뢰인에 누가 나타난 거야?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과 개공이 계약을 해. 그래도 직접 거래냐 이거야. 그렇다는 거야. 예, 왜냐면 그 효과가 대리인이 맺은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건 직접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다. 그게 이제 의외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판례도 좀 중요한데 4번 판례를 어디부터 읽어볼 거냐면 맨 아래줄부터 읽어볼게요. 4번 판례 맨 밑에 줄. 그러니까 300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여기서도 채색을 좀 끝까지 쭉 할게요.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라고 했죠. 예, 이게 소위 무슨 규정이라는 거야? 이게 예? 단속 규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예, 단속 규정이다 라고 했다고.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거래를 했거든요. 직접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이거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랬지? 예, 이거는 강행 규정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초과한 건 뭐 해야 돼? 무효가 되는 거야. 예? 강행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초과한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이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거긴 하지만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손님이 의뢰인이 뭘 하나 가져왔는데 개공이 너무나 사고 싶은 거야. 한 10억 벌을 수 있는 물건이야. 너무나 사고 싶어. 근데 나는 마침 뭐가 없어. 배우자 없어. 혼자 살고 있어. 그리고 옆집에 개공이 없어. 에? 아니면 그 동네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강원도 같은 데는 뭐 차 타고 옆집 중개사무소 가려면 30분 가야 되는데 있고 그래요. 정선 같은 데 가면. 근데 이런 데서 만약 할 건데 그렇다고 배우자를 오늘 당장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 야, 이거 오늘 사게 나랑 혼인신고하자. 이거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사야 되잖아. 라고 샀을 때, 내가 사드렸을 때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지.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런데 최악의 경우 3년의 징역을 갔다 왔다고 가정하고 그 물건 내 거야? 예, 내 거라는 거야. 그래, 그게 바로 뭐야? 단속 규정이다라는 거죠. 요게 작년 본시험에 나왔으면 하고 제가 이걸 강하게 밀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온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좀 나오기는 조금 버거웠던 이유가 작년 판례거든, 이게. 그 판례 번호가 2017년도 판례잖아. 그래서 올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이 학원에 강의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새로 나오는 판례들 뭐 이거 다 해주는데 출제원들은 전혀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냥 꼭 몇 년 된 판례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리거든. 올해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뭐 그런 정도 보고요. 뒷장 넘어갈게요. 302페이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으로는 소공이 금지행위하게 되면 자격 정지. 개공이 금지행위하게 되면 무슨 취소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인데 이렇게 표현했죠. 등록이 취소되거나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상대적 취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적 취소였으면 무조건 뭐예요?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했겠지. 그지?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취소가 되거나 업무 정지를 6개월짜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04페이지로 가시고 자, 6절 제목에 보니까 개공 등의 교육. 여기도 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여기도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한 번 안 나왔어. 교육. 요 개공 등의 교육이 해서 올해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예? 나오긴 뭘 나오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 여러분 눈에 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안 나올 것 같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육은 조문을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예, 조문은 뭐 다 생략하고요. 뒤에 가면 표로 하나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표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308페이지 하단 보면 핵심 해가지고 개공 등의 교육 비교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예, 거기 왼쪽에서도 보면 교육이 몇 개가 있어요. 4개 박스.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제 실무교육부터 한번 보는데 그 실무교육의 3번째 줄에 보면 대상부터 볼게요. 실무교육은 누구가 받는 교육이냐면 첫째, 개설 등록 신청자가 받는데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받는데 그러면 개인 같으면 개인이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법인은? 사원 또는 임원이 받는 거죠. 그죠? 예, 사원 또는 임원이 가서 받은 거예요.
전원 다 아니면 3분의 1만? 전원 다. 예외 없이.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교육받아? 예. 근데 이제 요 두 사람은 미리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위에 시기를 보니까 등록하기 전, 고용 신고하기 전 몇 년 안에 받으래? 1년. 자, 어떤 소공될 사람이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러면 또 받아야 돼? 2년 전에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돼. 또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새기시면 되겠고요. 직무교육 볼게요. 직무교육 대상을 보니까 누가 되려는 자?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중개보조원도 이제 교육받는구나. 그렇죠? 무슨 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인데 실무교육을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받는 거예요. 예?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누구랑 누가? 개공과 소공. 이미 개공과 소공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개공된 지 10년 됐어. 예, 그럼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은 계속 받아왔겠어? 실무교육 한 번 받았고 연수교육은 5번 받았겠네. 그렇지? 2년에 한 번씩 받았을 테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고예방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라고 돼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거기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보고요.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 중개보조원까지 포함.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뭐예요? 직무교육과 사고예방교육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공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 개공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 예, 그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용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실무교육에는 가운데에 법률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러니까 실무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률 지식이야.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서 쓸만한 법률 지식을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시간 동안? 28시간 동안, 32시간 동안. 그러면 상당한 법률 지식을 배울까요? 천만에, 만만에. 예. 왜요? 안 들어오죠? 예. 왜 안 들어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예. 해서 이제 실무교육 들어가면, 엄청나게 자죠. 예. 엄청나게 자. 예. 그래서 안 자는 사람한테는 막 상품도 나눠주고 막, 예. 그런, 안 자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수교육의 내용에 보면 변경사항이라는 거 나옵니다. 변경사항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 두 가지 교육의 내용은 기억해 주세요. 실무교육은 뭐 하려고?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변경사항. 예. 그 연수교육은 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현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법률 개정된 거라든가 뭐 세금 관계 개정된 거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교육 시간이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 암기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개념만 기억하세요. 숫자를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시간, 32시간을 29시간에서 33시간 이렇게는 절대 안 바꿔. 그럼 뭐를 바꿔버리냐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시간을 바꾼다든지 또는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을 아예 시간을 바꾼다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오고요. 그러면 뭐만 좀 기억할 거냐면 가장 길어야 하는 교육이 뭐야? 실무. 중간 정도가 연수. 가장 짧아도 되는 교육은 직무.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있어. 어떤 불이익이 있어? 등록이 안 되고 고용신고가 안 돼.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거야. 근데 연수교육은 이미 개공이나 소공이 되었잖아. 그런데 안 받으면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내야 돼.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500만 원 이하가 돼요.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그러니까 무슨 교육 안 받으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 내래? 500만 원. 많이 내나요? 적게 내나요? 많이 내는 거지. 얼마 정도가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5만 원 내라 그러면 여러분 교육을 받아 안 받아?
5만 원 내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세게 규정돼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고, 실시권자는 쭉 보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관청이 하나가 있어. 시도지사. 예, 그것만 채색하겠습니다. 4칸 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주관은 시도지사가 다 일단 할 수 있어. 그게 원칙이야. 다만 이제 그 직무 교육은 누구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사고예방 교육은 국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장 넘어가도록 할게요.